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오랜만에 올리죠. 몇 개를 촬영을 했어요. 계속 몇 개 촬영했는데 제가 이제 막 본업적이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처 못 올려드렸는데 이번 거는 이제 Q&A 겸 이제 무술 추천이에요. 무술 추천. 그래서 합기도를 좀 많이 다뤄주세요. 이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합기도를 모릅니다. 제가 합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무술 수련하는 지인들 중에 합기도 사범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술가로서 합기도라는 무술을 바라봤을 때, 에 대한, 부분들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 일단 무술 추천 측면에서 이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이제 합기도 사범님인데, 이제 합기도의 이제 기술들이 유술인데 일단 스탠딩 상황에서의 관절기,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다운 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관절을 꺾어서 맺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아이키도처럼 흘려서 맺히거나 이제 그런 종류, 그런 종류를 이제 스파링 훈련 체계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유튜브 상에서도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질문을 받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팁이랄까요? 가이딩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합기도라는 무술 추천을 하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제 딸아이가 7살이에요. 제가 결혼을 아주 많이 늦게 했거든요. 늦게 했는데 딸아이가 7살인데 지금 태권도 도장을 다녀요. 근데 사실은 집 근처에 만약에 이 합기도 체육관이 있었으면 합기도 체육관에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딸아이의 지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유아기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신체를 골고루 전방위적으로 개발시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권도도 너무 좋은데 태권도는 사실은 저는 태권도 안에서도 이제 유술적 기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품새에 보면 근데 이제 지금 현대 태권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발차기 이제 뭐 손기술은 있지만 그거는 품새에서만 하는 거고 주로 이제 발차기 위주로 그다음에 뭐 음악 줄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태권도는 아이의 신체 발달에. 근데 이제 합기도는 이제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낙법,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낙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밖에서 사고를 당할 때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낙법을 몰라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 딸아이도 태권도 도장에서 어떤 아이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세면 바닥에 쾅 부딪혔어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낙법을 가르쳐 준다고는 했는데 그걸 깜빡했나 봐. 그래서 이제 얼굴이 부딪혀서 멍이 들었던데 이게 사실은 낙법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관장님이 낙법을 할 줄 알아서 낙법을 가르쳐 주면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현대 태권도 교육 체계상 낙법을 제대로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합기도는 어쨌든 유술 계통이다 보니까 낙법도 잘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움직임을 태권도에 비해서 좀 더 다채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딸아이를 원래는 합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근데 합기도 체육관이 없어. 예전에는 합기도 체육관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단체가 분열되면서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단체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기도 관장님들의 그 당시 때 예전에 90년대 때 고민이 뭐였냐면 항상 하는 고민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합기도가 막 왕성하게 잘 될 때 합기도 관장님이나 사범님들이 항상 하던 이제 고민거리가 이 스파링 훈련 체계로 좀 넣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합기도 도장에도 스파링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합기도 무술 특성에 맞는 스파링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막 발차고, 뒤엉켜 붙었을 때 이게 합기도에서 매번 하는 이제 관절을 꺾어서 이제,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어서 테이크다운 하거나 이런 거는 스파링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스파링 훈련 체계로 구현시킬지를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안 거야. 그 스파링 훈련 체계를 적절하게 가미를 안 하면 이게 언젠가는 이제 인기가 시들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건데, 그건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체육관이 단체가 분열하고 막 잘게 쪼개지면서 이제 힘을 잃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도 관장님들이 주짓수를 많이 시작했어요. 지금 주짓수의 블랙벨트 중에 보면은 학교도 관장님 출신이 꽤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학교도 관장님들이 주짓수 체육관으로 성공적으로 잘 변신한 분들도 있어요. 보면 있잖아요. 그 누구더라? 최병구 관장님인가? 팀 고릴라? 그분 아마 학교도 관장님 출신일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들 주변에 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그 당시 때 또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또 칼레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학교도 관장님 출신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전 너무 아쉬워요. 이 학교도의 어떤 무술적 가치는 정말로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할 때 키즈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학교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성. 저는 이제 이 무술의 실전성 개념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 실제 필드 상황에서 실전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의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특히 군 특수부대원들 중에 실제 교전 경험이나 필드 경험 없는 사람들, 맨손 근접격 투술, 총기 말고, 그런 분들이 맨날 이 무술의 실전성 뭐 얘기하면서 이 무술이 값어치가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의 무술 체계를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합기도나 그 다음에 해동검도 그 다음에 아이키도와 같이 합을 맞춘 형태들 있죠. 스파링 훈련 체계가 아니라 합을 맞춘 형태의 무술을 되게 존중해요. 왜냐면 그 무술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급 기법들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파링 훈련 체계를 안 한 사람들이 보면 어설프게 안 하거나 어설프게 찔끔한 사람들 보면 이런 걸 막 폄하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전성이란 개념은 없고, 제가 전에 그랬죠. 상황에 맞는 실용성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실용성.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게 스파링 훈련 체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이 기술을 배웠을 때 실제 필드 상황에서는 써먹기는 힘들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이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완. 무슨 말이냐면, 태권도 내가 합기도를 오랫동안 수련했잖아요. 근데 합기도를 수련했는데 이제 이 스파링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실제 공방의 노하우를 잘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킥복싱이나 복싱을 하면 돼요. 아니면 주짓수를 하면 더 좋고, 관련 계통에. 주짓수는 풀스파링 훈련 체계잖아요. 그럼 주짓수 하면 되죠. 주짓수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합기도도 스탠딩 상황에서 관절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이제 움직이고 불규칙적이고 나한테 적대감을 가진 사람한테 기술을 걸 수 있을지 감이 오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주짓수 주구장창 하다 보면 주짓수 벨트가 올라가면 일반인들이 이제 타격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타격 스파링 복싱이나 킥복싱을 한단 말이에요. 확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무술 백그라운드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합기도를 운영하시는, 아이키도를 이제 운영하시는 사범님이나 관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분들이 되게 이제 사적으로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스파링 훈련 체계를 놓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다. 무술 특징상. 그러니까 억지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합기도 같은 경우에 이게 스탠딩 상황에서 관절을 거는 형태가 처음에 그 유도, 강도관 유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도 초창기 때는 스탠딩 상황에서 이제 이 관절 꺾는 기술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해버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부상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뺀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탠딩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라운드 상황에서, 주짓수와 같이 그라운드 상황에서 체중을 실어서 전체 몸을 써서 이제 움직이는 거는 스탠딩 상황에서 기민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랑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상황에서는 이제 서브미션이죠. 이제 관절을 꺾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조르는 행위를 스파링 훈련 체계에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시간적 텀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만 한다면. 근데 스탠딩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빼가지고 지금 현대 스포츠화된 유도 형태가 남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합기도 하시는 분들이 스파링 훈련 체계를 교육 체계상 넣을 수는 있는데
주짓수와 같은 풀스파링 훈련 체계, 레슬링, 주짓수, 유도와 같은 풀스파링 훈련 체계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미를 하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오픈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고, 제가 이제 교육기업이나 이 관련된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 설계할 때는 제가 자문이나 이제 그런 연구 개발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오픈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팁으로 소소하게 팁 형식으로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제약 조건을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합기도 같은 경우에 내가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뭐 타격으로 뻗든지 뭐 어떻게 뻗었을 때 내가 이제 그것을 잡고 관절을 꺾는데, 이걸 이제 공격을 뻗을 때 서로가 아는 타이밍에서 뻗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움직이면서 불규칙적 타이밍에 탁 뻗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천천히.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날아오는 걸 낚아채서 관절을 한 번에 거는데, 근데 대신에 이걸 걸 때 상대방이 반격하거나 뺄 수도 있다는 걸 허용해주고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스탠딩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약 조건을 많이 걸어서 이제 부분 스파링, 이제 게임 형태의 부분 스파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지도자가 노하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자분들이 교육을 안 받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칼리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칼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검도회 풀스파링 위주의 대한검도회를 오래 했잖아요. 20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본업이 교육 프로그램 설계다 보니까 칼리라는 무술 체계가 이게 보호장비 개발하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풀스파링 하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형태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프로 내가 불규칙하게 이제 공격은 하는데 대신에 타겟팅 부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복부 찌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움직이면서 이제 360도로 프리하게 움직이면서 복부를 부시에 찔러라, 공격 타이밍에. 그러면 방어하는 사람은 그거를 방어를 하고 그 다음 수로 공격할 때도 타겟팅 부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약 사항이 걸린 상황에서 이제 풀스파링과 같은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종목과 유사한 계통의 스파링 경험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도의 무기술, 같은 무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양손검이냐 한손검이냐 이 차이인 거고, 나이프냐 길이가 짧으냐 기냐 이 차이인 건데, 저는 이제 대한검도에서 이제 죽도와 같은 형태로 풀스파링 형태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고, 또 지도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본업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그걸 변형해서 이제 게임 스파링 형태로 자꾸 만들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관장님들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부상의 위험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체스 스파링이에요. 주짓수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칼리를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교육 체계 할 때 처음에 만약에 복부를 찌른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디펜스를 하고, 나는 만약에 그러면 이쪽으로 몸을 틀어서 디펜스하고 그 다음에 손녀로 관잔노를 찍겠다. 이러면 내가 복부 찔렀는데 이 사람이 내 손을 걷어내고 관잔노를 공격이 오니까 나는 그때 관잔노를 손목을 탭한 다음에 복부 찔렀던 손을 회수해서 뭐 예를 들면 눈을 이제 긁어내겠다. 이러면 그때는 나는 눈이 긁어오면 이 손을 회수해서 이 손을 막고 이 손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한 호흡씩 끊어가면서 공격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나는 그 공격을 어떻게 디펜스하고 어떻게 반격을 하겠다.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수를 뜨듯이 수싸움을 하는 연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합기도나 아이키도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당 종목의 지도자가 이 해당 종목과 유사한 계통의 스파링 경험치가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완전 산으로 가버려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합에 맞지도 않은 움직임으로 서로 반격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기도나 아이키도 같으면 합기도나 아이키도 관장님이 주짓수 제가 볼 때는 블랙벨트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스파링 경험치가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칼리라는 무술을 만약에 이렇게 체스 스파링 형태로 스파링 교육 체계를 가미하고 싶다면, 칼리 같으면 저처럼 대한검도의 검도를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대한검도의 한 3단에서 4단 막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예, 뭐 저처럼 20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이제 합기도나 아이키도 같은 관장님들은 주짓수
이제 한 7년에서 10년 차 정도, 브라운에서 블랙벨트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체스 스파링이 지도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합기도만 주구장창하다가 아이키도 집체 과정 통해 가지고 아이키도 했어. 둘 다 이거는 전부 다 상황을 맞춘, 합을 맞춘 형태의 무술 체계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체스 스파링을 지도하겠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영화에서 액션 맞춘 춤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도자가 방금 앞에 얘기했던 제약 사항이나 그 다음에 체스 스파링과 같은 형태를 실제로 제자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으려면 합기도나 아이키도 같으면 주짓수나 레슬링 쪽으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스파링 경험치가 쌓여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이거. 예, 불가능해요. 아니면 이제 저같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계속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을 계속 훈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칼리도 마찬가지예요. 칼리가 이제 왜 제가 이제 칼리 그 전국에 있는 칼리 도장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럴 때 제가 그 칼리 지도자들 원래 무술 백그라운드가 이제 스파링 중심의 복싱이나 킥복싱 뭐 유도나 이런 사범님들 출신 칼리 지도자를 한테 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해동검도예요, 아이키도예요. 합을 맞춘 이제 시연용이죠. 합을 맞춘 형태의 무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랬어요. 그 무술 특징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무술을 하다가 예를 들면 칼리를 했어. 근데 칼리라는 무술 자체도 합을 맞춘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풀스파링 형태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기 제자들 가르치면서 스파링 요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본다. 이거는 그냥 실험이에요, 실험. 제대로 된 공방의 이치를 담아서 지도를 못해요, 이거는. 예. 그러면 그래 내가 제자들 가르치면서 스파링 해보니까 될 것 같구만. 그건 제가 볼 땐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기가 아예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진짜로 진짜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요런 형태를 가미할 수는 있어요. 가미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 댓글에 오신 분 보니까 이제 본인 동생이 합기도 사범님이고 이제 앞으로 합기도를 이제 주짓수와 같은 스파링 형태가 교육체계가 가미된 형태로 이제 완전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이제 이 야망이 있던데 그 주짓수와 같은 풀스파링은 불가능해요. 스탠딩 상황이라서 너무 위험하고 그러면 이제 대신에 이제 제약 사항이 있는 형태의 부분 스파링이나 아니면 체스 스파링, 수싸움의 체스 스파링과 같은 훈련 체계는 가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합기도 하시는 그 동생분 사범님이 제가 볼 땐 같은 계통인 주짓수나 레슬링이나 유도를 적어도 한 7년에서 10년은 해야 돼요. 그쪽 스파링 경험치를 어느 정도 쌓고 본인 원래 베이스 무술을 변형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예, 교육 효과는 없고 진짜 춤만 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합기도나 아이키도나 해동검도나 이런 종류의 무술들은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주짓수나 레슬링처럼 풀스파링 훈련 체계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런 합기도, 아이키도, 그 다음에 크라브마가 이런 거는 모의 상황 훈련 겸 이제 합을 맞춘 훈련 체계를 하면 돼요. 예. 풀스파링 형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합기도, 아이키도, 크라브마가 이런 거는 그 자체로 너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원래 훈련 체계를 그대로 가시고 대신에 도장에서 회원들에게 이제 스파링을 이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종목을 그냥 차라리 보조로 넣으세요. 예를 들면 뭐 합기도 체육관인데 주 3회는 합기도, 월수금은 합기도 수업, 그 다음에 이제 화목은 주짓수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복싱 수업을 하든지. 예. 합기도는 타격에 대한 기본적인 스파링 감각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탠딩 상황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뭐 아이키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키도만 가르치지 마시고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 체육관 놀릴 필요 없이. 그래서 뭐 월수금은 아이키도, 그 다음에 화목은 유도 수업. 유도 사범님들 많아요, 근처에. 유도, 레슬링 있죠. 우리 엘리트 체육 스포츠, 유도, 그 다음에 레슬링, 그 다음에 복싱, 이런 엘리트 체육인들 전국체전 경험 있고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어도 전국체전 경험 있는 엘리트 체육 출신자분들 주변에 보면 널렸어요, 진짜.
진짜 널려 있다니까. 제 예전에 젊었을 때 유도 잠깐 할 때 그때 그 재래시장에 야채 배달하는 그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그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그런 분들 널려 있다니까. 그런 분들 이제 그냥 소일거리 삼아 용돈벌이 삼아 오라고 한 다음에 화목 이렇게 수업을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세요. 모의 상황 훈련 형태의 합기도나 아이키도나 크라브마가도 하면서 이제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한테서 스파링 경험칙도 쌓을 수 있잖아요. 복싱, 그 다음에 유도, 그 다음에 씨름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레슬링 이런 거, 주짓수. 그럼 돼요. 굳이 내가 지금 베이스로 하고 있는 합기도, 아이키도, 크라브마가의 스파링 체계를 억지로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파링 경험칙도 없으면서. 그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무술의 값어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는 무술체육관이 융합학문 시대처럼 소비자가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종목을 들을 수 있는 종합학원 형태로 가야 된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팀메드잖아요. 팀메드에 보세요. 복싱, 그 다음에 킥복싱, 주짓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관장님들이 종합격투기 과목도 같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울산에 보니까 팀 YF인가? 여기 보니까 복싱 엘리트 선수 출신자분이 이제 뭐 화목은 복싱, 그 다음에 월수금은 레슬링, 엘리트 레슬링 선수 출신자분이 레슬링. 그래서 그 체육관에 등록하면 복싱하고 레슬링을 다 배울 수 있어. 그게 일반인 니즈에 맞아요. 그 종목 선수가 아닌 이상은 그 종목만 계속 하는 거 일반인 니즈에 맞지 않아요. 요즘 일반인 니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필리핀어 레슬링 그 있죠. 무기술 기반 레슬링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제가 주식 체육관 가지만 레슬링도 따로 배워야 돼. 또 복싱도 해야 돼. 킥복싱도 제가 이제 연구 차원에서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드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도 이런 욕구가 있어요. 주짓수도 한 퍼플까지 하다 보면 타격에 대한 욕구가 막 생겨나거든. 그러면 그 체육관에서 만약에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라도 복싱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 그 체육관 계속 다니지 뭐하러 그만두고 딴 체육관 가냐고요. 근데 체육관을 2-3개 다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굳이 넣고 싶다면 이제 저 같은 진짜 전문가들한테 이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계속 훈련을 받아서 가르치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학기도 체육관이잖아요. 그럼 학기도 체육관에 학기도 수업하고 주짓수 수업을 넣으세요. 지금 전라도 쪽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학기도 체육관은 학기도 수업을 해요, 관장님이. 그래서 학기도 수업을 주 3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타임이나 주 2회는 주짓수 사범님을 초빙해서 거기서 주짓수 수업을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이 한 300명 넘어갈걸요?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관원이 300명이면 생각해보세요. 월 수입이 얼마예요? 거의 한 4,000원 안 돼요? 요즘에 한 15만원씩 받으니까. 맞죠? 그거 괜찮잖아요. 그 과목, 그 관장님들을, 그 사범님들을 월급 주면 되니까. 그 해당 타임만 와서 사범님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저 같으면은 학기도 같으면 레슬링을 추천해요. 레슬링이 이제 옷을 안 잡고 직관적으로 이제 사람의 인체의 관절 구조를 이용해서 테이크다운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레슬링 배우러 갔을 때 중학교 감독님한테 배우러 갔는데 그때 오신 일반인 분들 중에 학기도 사범님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학기도 관절기 걸 때 우리가 이제 관절을 직관적으로 걸어서 움직이는 거랑 레슬링이 이제 테이크다운 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테이크다운 하는 건 너무 비슷하대. 유도는 도복을 잡잖아. 주짓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기도 체육관에 레슬링 종목 넣으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거예요. 아이키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유도 아니면 주짓수 이런 것도 괜찮고. 제가 볼 땐 레슬링이 좋아요. 레슬링은 엘리트 선수 출신자분들 진짜 많아요. 주변에 보면 찾으려고 막 마음만 먹으면. 예, 그분들 선생님으로 초빙해서 한 일주일에 2번씩 맡기면 되잖아요. 맞죠? 예.
도움 되시길 바라고, 일단은 이제는 변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저는 우리 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지금 외국에 있죠. 외국에 뭐 동남아, 미국 이런 사람들 뭐 우왕이라면서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가진 원래 우리의 자산부터 아끼고 이제 활용하려고 해야 돼요. 예. 이제 무술도 한류 열풍이 이제 태권도 말고도 불곤 있지만 좀 더 많이 광범위하게 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합기도나 아이키도나 크라브마가도 그렇고 합기도와 같은 이 무술의 전통적인 값어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스파링 훈련 체계를 넣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배치해서 관원들이 그러한 스파링 경험칙을 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